만한. 하지만 내가 나중에 전업문화 꼭 만들어주면 응답하라요 남편 찾게. 응답하라 재밌는데. 맞아. 너 뭐 봤어? 나 봤어? 97 빼고. 97 왜 안 봤어? 97 보려고 아니 97 넷플릭스에 보려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그래? 난 97을 TVN에서 봤지. 진짜 라이브. 즐거움의 시작. 근데 나 고3 때 나왔거든. 응답하라 1957. 고3 8월에 나온 거야. 애들이 재밌대. 버텼어. 고3이 무슨 드라마야? 버텼어. 스쿨버스에서 맨날 애들이 야 누굴까? 남편 누구 했어?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 하루는 일요일이었지. 일요일이래 오늘도. 집에 있는데 자꾸 맴돌아. 재밌대. 재밌어. 너무 재밌어. 다운이 다 나왔어. 그때가 8회인가 했거든. 8회까지 그날 다 봤어. 남편 누구지? 이러면서 기억 조작 다 당하고 그런 소꿉친구 없는데 기억 조작 다 당하고. 그리고 월화인가 그랬어 그때 응답하라 1997이 월화 드라마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성시원 이러면서 켜가지고 보고 그랬더니 9월 평가원 보자더라고. 9월 평가원 보고 보자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씨 재밌게 봤어요. 고4는 1994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나왔고. 그래서 그때 신촌하숙이 94인가? 그렇지? 그 충남대 근처에 보면 하숙이 있긴 한데 어떤 하숙이냐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원룸인데 밥만 주는 겨. 원룸인데 주인집 내려가면 밥이 차려져 있어. 그럼 그거만 먹는 거야. 그렇게 쌤 어머니가 절대로 너는 밥을 안 먹을 외인이라 해가지고 자취하면 절대로 밥을 안 해먹을 외인이라고 거기 집어넣으셨거든. 그래서 자꾸 근데 그래서 어디 살아? 그럼 나 저기 하숙에 살아 이런다면 성나성 있나? 있겠냐고. 진짜 쓰레기는 있지. 리얼 쓰레기. 리얼 쓰레기. 이제 우리 7단원 하면 되나? 그런가? 그지? 내가 안 갖고 왔어. 조금 기다려. 여러분은 책 다 들었죠? 네. 아이씨 내가 안 갖고 왔어. 버스를 혼자 타고 가야지. 뭐라고? 혼자 앉아서 가야지. 버스가? 오늘 버스를 타니 금요일날 타지. 그니까. 금요일 상태할 때. 나는 오늘 아니 이은이 먼저 같이 타려서 알겠어 이랬는데 갑자기 원수가 너무 같이 타지 이래가지고 나 알았어 해놨거든. 오늘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냥 홀수가 안 좋아. 그래서 그냥 걔네 둘이 태우고 너 혼자 타는 아니 내가 너 한 명 고르기도 웃기잖아. 아니야, 한 명 고르고 한 명 버리고. 뭐 진짜 나쁘다. 김시현이었으면 불을 미인이야. 나는 안 그렇지. 근데 나라도 너랑 똑같이 했어. 그치? 뭔가 두 명이 다 난 얘랑 할 건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뭐였지? 터키 아이스크림. 뭐였지 이거? 나도 몰라. 난 토끼 아이스크림 안 봤어. 줄까 말까 그거라. 줄까 말까 이거야? 누가 그렇게 안 해? 뭔데? 아, 갖고 싶지? 그랬지. 괜찮아. 목표는 7단원 진짜 개빨리 끝내. 뭘 달라고? 언제 된다고요? 진짜 7단원 개빨리 끝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안 되는. 나 이제 그래. 오늘은 못 끝내지. 아니 근데 속도 빨리 나갈 거란 얘기. 인쇄에 올라오면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한번 일단 내가 먹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모른 척 해라. 박수 쳐줘. 사인본 받았다고. 진짜 대단한 거라고.
약하라고. 7단원 왜냐면요 노잼입니다. 7단원 노잼입니다. 그럼 여러분 8단원은 재밌겠죠? 8단원 개 재밌겠죠? 8단원이 뭘까? 중세국어. 네, 중세국어입니다. 수업 하나요? 학교에서? 네, 일단은 중세국어까지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진도. 해야지. 아, 순서대로 나가. 네. 어떤 학교는 단원별로 파더라고. 쌤들이 서로 다른 쌤들이 들어와서 단원별로 파더라고. 저희 쌤한 분이셔서 아, 혹시나 여러분 7이나 8단원 책에 뭐 찍힘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지금 교환해 드릴게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있다. 그냥 써. 뭐가 나도 그러려고 했어. 있어? 아니야. 바꿔줄까? 있는데 그냥 쓸게. 8단원 책은 지금 펴지도 않았거든요. 찍힘이나 있으면 교환해 드릴 테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오늘이 지나면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 이거 한 번 남은 거거든. 이상한 거 있으면 교환해 드리고. 됐어요? 됐어? 오케이. 일단 갑시다. 설득하는 이게 아니고 창의적 읽기네요. 시험 평가는 뭘로 보십니까 이 학기는? 독후감 쓰기. 응? 독후감 쓰기요. 역시 킹과 독후감으로 그냥 다 떼어버리구나. 근데 3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많이 있었는데. 20점, 20점, 10점이었는데. 그러게요. 넌 잤으니까. 나안 잤어? 콜라 올렸으면 그랬지. 근데 너 왜 들었냐? 첫날이었다 첫날 그거. 아 그랬나? 졸았다. 둘이 안 잤어? 이틀 차이로 걸리지 않았어? 그치? 네. 아니가 아니, 금요일 너 3일 차이. 3일이야? 우리가 검사를 늦게 했어. 저 월요일날 검사했어요. 일주일 아. 빠지려고. 아니야. 야, 그러면 금요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 싹 빠지고 새로운 말로 월요일. 내가 걸리면 어떡해? 그럼 저 일주일 휴강. 예. 나이스. 선생 아프다는데 박수. 두 번째는 안 아파요. 뭐라고? 두 번째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나 안 걸릴 아 맞아. 첫날만 좀. 악착같이 안 걸릴 테니 걱정 마. 안 돼요. 쓰레기인데? 당연히 나쁘다. 근데 요즘 5일 격리야? 네. 근데 그거 바뀌어가지고 이제 격리 없어요. 아 맞아요. 걸려도 없어요. 지금 언제부터? 8월 31일부터 바뀌었어. 그러면 근데 그러면 우리 딱 열 38도 이러면서 와가지고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이입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딱 인권이 알맞게 걸렸다. 맞아. 딱 막판에 걸렸어. 격리 없어? 야, 나도 건강해야겠다. 이제 검사 받는 것도 다돈 내고. 맞아요. 좀 비싸졌어요. 아 그러면 아 왜 춥지 이러면서 해야 되겠다. 자 9번권 씨 아는 분이죠? 모르시고요. 자 갑시다. 잠깨라고. 자 갈래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의 목표는 목적은 설득이죠. 그렇지.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 그러면 설명문의 목적은요? 설명문의 목적은 설명입니까? 아니고요. 딱 그 중등 때 배우는 네 글자가 있어요. 이승절. 정보 전달. 정보 전달. 기승전결은 이제 그 고전 문학의 구조상 기 일어나고 승 올라가고 전 덜. 오케이? 야야야. 자.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화제를 제시해서 독자의 뭘 끌고 있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어그로라고 안 쓴대요. 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시대를 만들고 있다. 자, 제1의 기계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지만 에서 끊고 제2의 기계시대에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을 위해서던 업무마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한다. 자, 제1의 기계시대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니? 이거 무슨 전개 방식이 맞다고 보면 되니? 뭐뭐 했지만이죠. 그치? 뭐뭐 했지만이면 대조라고 해도 무방한가요? 그쵸? 무방하겠죠? 그치?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갈게요. 자,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로봇 따위가. 자,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게 됐다. 이건 인정. 뭐 영다도 암기 이런 거 하면 로봇이 절대적으로 이기지 않을까요? 그치? 내가 배터리를 빼지 않는 이상 이기겠죠.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기계학습, 기계 영어로 머신, 학습, 러닝. 어디서 들어본 거죠? 머신 러닝. 그죠? 이걸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번역하지 말라니까. 자, 기계학습 기능, 머신러닝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AI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자, 으로써와 으로서 아시나요? 으로서와 으로써 아십니까? 차이? 으로서는 뭐예요? 자격이죠. 그치? 으로서는 자격이에요.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 선생으로서 너네들의 모의고사 성적에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그날 고2까지 싹 다 망해서 속상해서 술 좀 깠습니다. 시원하게 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학원 회식이더라고요.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어제들 속 비워왔지? 뭐 아시자고? 야, 참고로 그날 뭐냐 원장이 기분 좋길래 아유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귀여우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나? 자, 운전자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자, 밑에 자율주행차 무시하세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와중에, 그치? 그 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개정한다면 그냥 테슬라 올려놓겠죠. 자,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재난구조 로봇, 군사 로봇 등이 등장하였다. 자, 그쵸? 왜? 아니, 재난구조 로봇은 특히 얘네 플러그 뽑는 모습 봐봐. 밑에 플러그 뽑는 모습 왜? 아니, 사람은 감전당하려나? 이런 생각하고 뽑아야 돼. 로봇은 그런 거 없어. 나도 전기야. 막 뽑아버리고. 나도 전기요. 그냥 뭐냐 태우지 못하는 전기는 충전일 뿐이니까 착 뽑아버리면 되죠. 자, 편리하면서도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이 열어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건 좀 아직 애바지 않나. 내 피자가 그래도 배달 온 아저씨께 오는 게 낫지 하늘에 날아오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뭐 피자 언제 시켰냐? 야, 하늘길 막히나 보다. 지금 개 늦는다 이러면 찾으러 마중도 못 나가. 위에 떠 있으면 저 어떡하지? 피자 찾으러 가는 단상에서 봅시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숨가쁜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 개발되면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로봇이 쟁점이 하나 나올 수 있죠. 로봇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일자리는 빼앗기니까 인간은 요런 쟁점 가지고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진다 미다이씨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것과 얼마든지 같이 지문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보면 가 지문, 나 지문 해가지고 6문제 내는 그 세트 있죠. 그렇게 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지문 이어 놓는 게 더 귀찮은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럼 이런 거는 같은 주제로만 이어서 따로따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에 외우라는 건 따로 있는 이유가 교과서를 통으로 외우면 잘 보긴 하겠죠. 근데 실력은 안 늡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신 그냥 다 따가지고 최저 맞출 때까지 공부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 난 내신이 더 잘 나와 한다고 그러니까 모고 공부는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대처 능력이잖아요. 그거 그냥 외워서 내신 할래 해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모고 공부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뒤에 넘어갑니다. 제2의 기대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자, 제2의 기대 시대. 지식 기반 업무도 대체될 것이다.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계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래서 학회단이죠 보통 전문직들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밑에는 뭐 하겠어요? 예시의 방법으로 글을 정리해야겠죠. 그치? 예시의 방법으로 글 정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015년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주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진 발생해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다. 흔들린다. 사람이 있을까 해서 야 흔들린다. 책상에 머리 놓고 손 올려가지고 써야 되죠. 지진다. 이렇게. 그죠? 이는 작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퀘이크봇이라는 기사 작성 로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 이는 가능했다 묶어주세요. 제가 뭐 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다 전문직이라고 잘 하겠는데 기자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었나요? 의사, 약사, 변호사 이쪽이랑 같이?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기자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근데 뭐예요? 어쨌든 이 글을 따라가면 이 부분이 뭐야? 로봇이 전문직 영역을 대체한 사례죠. 뭐를? 로봇이 전문적 영역을 대체한 사례다. 아시겠죠? 자, 지진, 스포츠 경기 결과, 증권 시황에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의 일이 되고 있다.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유수의 언론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 기자가 쓴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내고 있다. 수년에 걸쳐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하던 취재와 기사 작성의 고유한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국내에도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던 전문적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하고 있다. 이걸로 마스크 샀었죠. 코로나 때 한창. 코로나 시작할 때 마스크 없을 때 이걸로 딴 약국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 보고 이걸로 마스크 샀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마스크 한창 대란일 때 이걸로 뭐냐 신분증을 보여주고 샀거든. 그러면 신분을 입력한 다음에 마스크를 2장씩 샀었어. 그러면 딴 약국에서 산 사람이면 할 수 없다고 또. 고등국민 인당 2장이던 시절, 하루에 인당 2장이던 시절. 자, 그것도 인터넷에서 실시간 공유되는 거겠죠, 그럼. 왜? 옆 약국에서 내 신분증 내고 사도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요. 나쁜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약 사 모으는 게 안 됩니다. 여기 걸려요. 원래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였겠죠. 자, 전문가 용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직종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전문직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좀 봐야죠. 그지? 일단 좀 봐야죠. 근데 어차피 아닐 거예요. 배달부도 있었죠 아까. 그지?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일자리마저 로봇에 내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지? 자, 농업을 제조업이 1-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 대체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가? 이 무릎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00% 얘기는 안 하죠. 그치? 낙관적으로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얘기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 자꾸 변화를 물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 때문입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저 정보화 시대 때 제3의 물결이라고 했거든요. 1의 물결 농업혁명, 2의 물결 산업혁명, 3의 물결 정보혁명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렸거든요. 그 표현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에도 엘빈 토플러 씨 와가지고 막 강연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계속 변하는 이제 약간 물결, 웨이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숙련 노동자의 함량은 더 악랄하다. 산업사회는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면 미숙련 노동자는 꿈도 희망도 없다고 이렇게 끝날까요?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은 뭐예요? 오늘 로봇이 전국적으로 6종류의 일자리를 뺏었다. 오늘 정부는 7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이러면 되죠. 그지?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다. 뭐예요? 자, 내가 로봇에 대체돼서 밥을 못 먹고 살아. 이제 오늘부로 잘린 노동자라고 칩시다. 근데 오늘 잘리고 터덜터덜 훌쩍대며 걸어가는데 뉴스에 오늘 총 35명이 해고당하고 일자리는 40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빵꾸 웃으면서 대한민국은 괜찮구만 하면서 집에 갑니까? 아니죠. 개인의 관심사는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알아서 하라. 개인들에게는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여기 동그라미 내 일자리, 그치? 내 일자리가 살아남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 일자리. 내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 역소득세 뭐냐면요. 여기 이 이상은 여기 이상부터 소득세네. 근데 너가 여기에 찍혀 있으면 우리가 이만큼 내줘. 근데 이만큼 너한테 줄게 나는. 기본소득은 뭐예요? 그냥 달에 여러분 통장으로 돈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경제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죠. 그게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또는 사회복지학대 같은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자 이런 거 재분배 왜입니까? 이 재분배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부의 재분배를 생각해 봅시다. 부의 재분배 무슨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반에 여기 셋은 재산 재산 200억이고 달에 10억씩 꽂힌다. 우리 셋은 재산은커녕 카드도 없고 달이 아니고 하루에 한 3만 원씩 벌어먹고 산다. 그렇게 산다면 얘네한테 돈을 국가가 빡 떼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넣어주는 게 재분배입니다. 너무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떼서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게 부의 재분배예요. 자, 사람들이 일은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에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한지도 의문이다.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지키는 등 사람의 정신건강에 갖는 의미가 지대하다. 연구 결과입니까? 글쓴이의 생각입니까?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꼭 표시를 잘 띄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일리가 없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은퇴하신 뭐 건물 많고 이런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더 자꾸 소일거리 찾아하는 거거든요.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단편적 접근 방식.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로봇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자, 로봇 시대의 사회적 과제가 뭐냐? 로봇을 없애자, 러다이트 운동하자 이런 거 아니죠? 뭐래요?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로봇이 들어오더라도 사회 구성원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일자리를 구성해 줘야 된다. 자,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증, 권태 세모, 죄의식 세모, 피해망상증 세모.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 대신 열정 동그라미, 사랑 동그라미, 노력과 책임 세트로 동그라미, 그리고 일 동그라미. 그래서 행복을 이루게 된다. 그 체념은 실망하는 그 체념보다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겠죠.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쪽으로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필수적 요소라는 게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다. 그치?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글쎄 유명한 누가 말했어 라고 하는 거 뭐 때문입니까?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치? 그죠?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 안녕과 구성원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 약, 관화, 명, 발금, 약, 같다, 관, 보다, 화,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소득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글쓴이의 가치가 어때요? 노동이죠. 그치? 혁명 아니에요. 그냥 노동이라고요. 노동의 중요성이라고요.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자문자답의 형식이죠. 그치? 자문자답 묻고 답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형식이죠.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의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직업을 요직에서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 그러니까 재교육이
옛날에는 재교육만 하면 계속 평생 교육 유지가 됐는데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교육이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치? 아까 재교육 하면은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럼 재교육을 없애야 되니? 그건 아니죠. 그치? 끝으로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 야, 쟤는 꼭 데리고 일해야 돼. 이런 게 진짜 있거든요. 누가 이직할 때 혹시 거기 또 괜찮은 사람 없어 했을 때 데려가던가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7강 후딱 나가고 세종어 조민자 보면 진짜 있는 대로 천천히 팔게요.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